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교재 확인합시다. 자, 일단 보증은 방금 전에 대답하신 것처럼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해서 신고합니다. 그죠? 손님 입장에서 보면 보증이 중요합니까? 인장이 중요해요. 인장도 중개업무 관계죠. 손님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니까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발생된 손해니까 이것도 중개업무 관계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니까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면 제재가 이건 제재가 뭐예요? 인장은 업무정지인데 이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서 업무정지가 아닌 게 몇 개 나왔죠 지금? 일단 나중에 3, 4월까지는 업무정지가 아닌 것만 몇 개 솎아내시면 돼. 보증은 설정할 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 종별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이 있어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서울보증보험 들어보셨죠?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탁서에서 공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해서 설정 가입하면 되고 최소 금액은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는 몇 사람요? 두 사람은 최소 한도가 1억 이상. 법인은 주대인 사무소는 2억 이상. 분사무소도 중개업을 하기 위한 가게니까 분사무소 돌 때마다 분사무소별 1억. 이것도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법인이 4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2 더하기 4요. (5억은) 절대 없지. 법인이 하면 이게 다 법인 가게 아니야. 2 더하기 4 최소 6억. 분사무소만 보게 되면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그 말은 이미 본점은 2억 설정되어 있죠. 추가로 설정한다 하면 어디를 말해요? 분사무소 얼마? 4개니까 최소 4억. 네. 특수법인도 예외가 없죠. 특수법인 중에서 시험 나오는 게 농협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은 중개업을 하는 때 1천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묻는 게 우리 과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한 기업공인중개사 갑이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죠. 설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이죠. 1억 한도로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할 때 공제에 가입할 때는 1억 원에서 보증보험은 좀 싸요. 11만 원 정도. 여기는 20만 원 좀 넘어. 일단 보증보험료 공제료 차이가 있는데 한도는 똑같아요. 그럼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공제에 가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공탁은 직접 1억 원에 해당되는 현금을 직접 공탁소에 맡기거나 아니면 국채나 공채점 채권 있죠. 유가증권을 직접 맡기는 게 공탁이에요. 1억 원이 필요한 게 뭐예요? 공탁이에요. 보증보험 공제는 보증보험료 공제료만 납입하면 가입이 돼요. 그러면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일정 기간 1년 동안 보장을 해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가게에 보증보험 증서 걸고 있거나 공제 증서 걸고 있으면 가입하고 1년 동안 보장해 준다. 1년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공탁은 1억 공탁이 돼 있으면 기간이 있겠나요? 폐업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중개업을 하니까 여기는 기간이 없다고. 그러면 기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개념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라고 쓰는 것은 뭐하고 뭐 보증보험 공제는 기간 만료가 있겠죠. 여기는 기간 만료란 말이 없겠죠.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공제에 가입한 기업 공인중개사 기간 만료가 된다. 만약에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만기로 하고
보증보험료 내고 공제료 내고 가입하고 있죠. 그럼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이미 가입한 보증보험의 공제 효력은 있지만 2021년도 1월 1일 돼버리면 기간이 만료된 후이면 보증보험의 효력이 공제 효력이 없어지죠. 그럼 기간 만료가 있는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설정을 해서 신고를 해야 보증이 유지가 되겠죠. 언제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12월 31일까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 만료일까지만 다시 설정해서 신고하면 된다. 기간 만료 나면 뭐는 빠지고 공탁은 빠지고 기간 만료 나면 재설정이 나오겠구나. 언제까지? 기간 만료일까지. 두 번째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인회사의 고의과실로 공탁한 기업공인회사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1억 한도 내에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했는데 만약에 3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그러면 기업공인회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죠. 기업공인중개사의 배상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공탁했죠. 그러면 보증보험금을 가지고 공제료 가지고 공탁금 가지고 손해배상을 했다고. 누가? 보증기관이.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이 기업공인회사가 배상해야 할 돈을 대신 배상했다고. 그러면 여기 보증보험 공제에서 보장받는 1년의 의미가 뭐인가? 1년 보장받는 기간 내에 1억 한도 내이면 몇 건이고 다 보증보험금을 공제금을 보증기관이 지급할 책임이 있겠는가? 보증보험 공제에서 보장받는 1년의 의미는 1년 기간 내 한 건이 배상돼 버리면 보증보험금이 공제금이 지급돼 버리면 남은 기간은 자동 소멸이야. 그러니까 1년의 보장의 의미는 몇 건 보장해 주겠다고? 한 건 보장하는 한도야. 그러면 보증보험금이 공제금이 지급돼 버리면 남은 기간 없죠? 보증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이때 손해배상 후 15일 시간을 줘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보증보험 공제는 남은 기간 없죠? 그러면 손해배상한 다음에 다시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공탁금 1억 원 걸어놨죠. 3천만 원 배상되고 보니까 7천만 원밖에 없죠. 그럼 최소한도가 1억이니까 부족한 금액은 채워 넣어야 되겠죠. 손해배상 후 공탁금은 부족하게 된 금액, 최소한도에서 부족한 금액은 채워 넣어라. 보전해야 한다. 개념이 여기 잘 나와요. 손해배상 후 며칠? 10월. 손 씻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손 씻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그래서 공탁금은 직접 금액을 맡기는 거다. 맡기죠. 맡긴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고 있었죠. 그 후에 사망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그 맡긴 공탁금은 바로 회수할 수 있겠는가? 보증은 손님을 위한 제도니까 공탁을 한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계속했다. 그 말은 계약을 계속 체결시켜왔다. 그 말이죠. 그 사후에 사망 폐업을 이유로 바로 회수를 해버리면 그 후에 추후에 회수한 다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재산상 손해 발생이 되기 전에 이미 사망 폐업 사유로 다 회수한 다음이면 추후에 밝혀질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공탁금은 사망 폐업하여도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단 말은 돈을 직접 맡겼기 때문에 찾아가지 마라 그 말이죠. 보증보험 공제는 사망했죠. 폐업하여도 회수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회수할 수 없다 나오면 공탁금이고 사망 폐업 나오면 몇 년? 3년. 이런 개념 정리하는 게 지금 보증보험이에요. 처음에 기간 만료가 있다 없다부터 구분하시고, 손해배상 후 15일은 공통인데 보증보험 공제는 남은 기간 없어졌으니까 다시 보증보험료 내고 공제료 내고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이면 최소 한도에서 부족한 금액은 채워넣고, 그 다음에
공탁금은 직접 금액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폐업하여도 추후에 발표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이 3년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민법에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해놓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제도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제도는 결론은 우리 법에서는 없는데 민법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제도가 있어요. 2개. 피해자 및 대리인은 그 가해자 및 피해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된다. 불법행위 한 날, 손해배상 한 날, 손해 발생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이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도예요. 요 3년이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요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 나중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가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배상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한 때 시효로 소멸된대. 3년입니다. 이미 보증을 설정했는데 예를 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을 공제로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보증만 유지가 되면 되니까 이미 설정한 보증보험을 공제로 변경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변경을 할 수는 있지만 보증은 손님을 위한 제도니까 보증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미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을 변경할 때 해지하고 변경하면 되겠나요? 해지하는 순간에 보증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이미 설정한 보증은 그대로 두고 그 말은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기간 중이란 말은 이미 설정한 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보증으로 먼저 변경 설정하여 신고한 다음에 나중에 해지를 해야지 해지 후 변경이 아니고 변경 설정 신고 후에 해지한다. 별 내용 없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중개가 완성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핵심 단어가 중개가 완성된 때 주어지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마무리할 작업이 세 가지요. 자 완성이 된 때라고 주어지면 뒤에 나올 말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상으로 마무리할 작업이 몇 가지? 세 가지요. 거래계약서 교부했죠? 확인설명서 교부했죠? 세 번째가 나의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은 체결됐는데 계약 체결 후에 나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고용인의 고의과실,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추후에 밝혀질 수가 있고 나한테 배상 책임은 있지만 배상 능력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뭘 해놨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예요? 보증 설정이죠. 보증이 설정되어 있더라고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을 하고 손님에게 가게에 게시되어 있는 보증보험 증서, 공제증서, 공탁증서 있겠죠?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자, 이건 지금 보세요. 계약이 체결된 다음이죠. 체결된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는 것은 중개무도 아니다. 중개무가 아니요. 이거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복사해 주지 않았다. 계약 체결된 다음이죠. 그러니까 요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기 특이해서 요건 잘 묻는다고. 아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아예 설정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사유인데 설정은 돼 있는데 중개 완성 시에 당사자 쌍방에게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혼돈되는 게 뭐인가 하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뭐 합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이죠. 완성되기 전 누구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않으면 이건 얼마? 500만 원. 완성이 된 때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계약이 끝난 다음이니까 100만 원. 이걸 나중에 구분하셔야 돼. 완성되기 확인 설명 나오면 500만 원.
완성이 된 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자 보세요. 이제 앞에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배상 책임 밑에 했죠.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 배상 책임 요건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었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손해배상 책임 요건은 중개행위의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결정할 것인가?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했지만 중개행위가 아니면 우리 법에 의한 배상 책임이 있겠나요? 앞에 전체에 배우신 게 민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적용된다. 모든 행위를 하다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면 민법은 일반법이니까 모든 손해에 책임이 있죠.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특별법이니까 모든 사람이 공인중개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 30조에 의한 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은 누구에 하나야 적용?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하나여 적용. 개업 공인중개사 고용인 사원 임원에게만 적용. 모든 행위가 아니고 어떤 행위? 중개 행위에 하나여 적용.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가 아니고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에 하나여 이 법이 적용된단 말은 민법에 없는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받으려면 모든 사람이 아니고 개업공인사 등일 것. 어떤 행위일 것? 어떤 손해일 것? 그러면 보증기관을 통해서 같은 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같은 말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만? 중개행위. 그러면 아무리 개업공인사 등이어도 중개행위가 아니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도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결정할 것인가? 기초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손해를 가한 개업 공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 말은 상대방 보호 취지입니까? 거래 당사자 손해입은 상대방 보호 취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중개하려는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는 밖으로 표시가 나요? 이걸 줄여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가? 만약에 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네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버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행위를 한 개업 공인중개사 가서 물어봐야지.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줄여서 주관적 의사에서 결정된다 하면 주관적이니까 야한테 가서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하냐? 중개행위인지 아닌지 결정할 때 만약에 개업 공인에서 네가 당사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위해서 알선 중개하는 의사가 있었는가?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중개행위가 결정된다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가서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제도다 그 말 아니요?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 보호 취지가 아니고 상대방 보호 취지니까 결국은 손해배상 책임 요건인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객관적 사회 통념상 결정돼야 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잘 속는다는 겁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에 잘 속아요. 진정. 5월 달에 비 오는 날 5월 말에 모의고 치면 틀리고 나와요. 진정인데 뭐 오지 뭐 이렇게.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객관적 사회 통념상 그 말은 매매 기한인 내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업무 맞죠? 그것뿐만 아니고 계약 체결 후 시점이 계약 체결 후 나면 중개가 완성된 후죠. 계약 체결 후 업무는 어디서 배웁니까? 민법이죠.
민법에서 이행행위라고 들어보시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 이행하는 행위를 배우시죠. 이행행위는 중개행위다? 아닌데 계약 체결 후지만 중개행위가 아닌 이행행위의 당사자를 위해서 당사자 간의 개업 공유에서 관여하게 되었다고.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4군의 매매 계약 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개업 공유에서 해야 할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하고 요 대가로 보수받으면 되는데 여기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간혹은 매수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돈을 입금하는 게 아니고 혹시 분쟁이 있으면 증거를 남기려고 소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면 계약 체결 후이지만 중개는 끝난 다음이지만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관여하게 되었다고. 그럼 객관적 사회통념상은 일반의 어느 누가 밖에서 봐도 계속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것도 어디에 포함시켜야 돼? 중개행위에 포함시키겠다고. 그럼 관여하던 중 개업공인중개사 지가 돈이 급해서 손님이 맡긴 계약금을 중도금을 지가 횡령했다고. 횡령 사건만 보면 계약 알선이 아니죠.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자기가 중개하여 계약 체결 후지만 계속 뭐 하다가 관여하다가 횡령한 것은 관여한 행위는 객관적 사회통념상 어디에 포함? 중개행위에 포함되니까 이것도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계약 체결 후 관여 나오면 중개행위에 포함.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보증제도는 용어 개념을 정리하시고 몇 개 숫자만 몇 개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앞에 교재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기 앞에 162페이지 중간에 손해배상 책임 요건 있죠. 1번의 성립 요건에 동그라미 1번 중개행위 몇 페이지 참조? 8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8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판례 있죠. 1번 판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지여부는 중개행위 거래하시고 해당하는 지여부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진정 의사,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다까지 밑줄 하시면 돼. 아닙니다. 주관적 의사가 아니니까 뒤에 나올 말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 내용이 지금 넘겨보시고 163페이지 판례 있죠. 판례에서 2번 체크하셨죠. 계약 이행, 이행은 중개행위 아니요. 이행은 민법에서 배우는 거고 중개행위가 아닌데 뭐 하고 있다고? 관여했던 거라면 이행행위에 관여한 경우는 일반의 어느 누가 봐도 부동산에서 계속 일을 봐주고 있죠. 어디에 포함?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그 판례인데 1번 매매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 다음 밑줄 계약 체결 후 밑줄 계약 체결 후 나면 중개가 끝났구나. 이행행위인데 계약금 중도금 지급에도 뭐 계약 체결 후 밑줄 관여했던 거라며 관여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 관여하다가 횡령했죠. 관여한 행위는 어디에 포함?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관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이퀄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1번은 매매계약 체결 후고 2번 판례는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계약 체결 후 중개는 끝났죠. 보증금 지급, 목적물 인도, 확정일자, 취득 등과 같은 당사자의 계약성 의무 실현에 뭐함으로써? 관여함으로써 체결 후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추진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손해 입혔다. 관여하다가 손해 입혔다. 중경위 이단이다. 뒤에 중경위를 함에 있어서 밑줄.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똑같이 위에 적으신 것처럼 보증견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정도 하시고. 넘기시면 144페이지 박스 밑에 3번에 중개사무소 제공 있죠. 죄송합니다. 164페이지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중개사무소 제공 있죠. 그거는 꼭 읽어두셔야 돼. 민법에 없는 특별조항이기 때문에 기업,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 제공함으로써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이때도 개업 공인유선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때는 고의과실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 넷째 줄에 무과실 책임 밑줄 하시고. 옆에 페이지 2번에 효과 있죠. 중간에 입증 책임이 소멸시효인데 입증 책임까지는 시험에서 안 나오고 거기 소멸시효 밑줄에서 타이틀이에요. 소멸시효. 둘째 줄 그 시효는 민법을 적용한다.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 위에 타이틀 동그라미 1번에 소멸시효 밑줄 하셨죠? 소멸시효 땡땡 공인중개사법 X.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다. 어떤 법에는 있다. 민법에는. 그 민법을 적용하여 거래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해 및 가해자 안날 과로 안날부터 몇 년? 3년. 불법행위 한 날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10년이 내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3년 10년인데 안날 한 날 그거 구분하시고 넘기시고. 보증 설정은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요? 거래 당사자 보호 취지죠.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했죠. 옆에 페이지 2번의 보증의 설정 밑줄 하시고 다시 1번의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밑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밑줄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보증 설정이죠.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업무 시작하기 전. 뒤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도 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언제까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는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입니까? 사전에 미리 설정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증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어디 가서 할 때? 주대인 사무소 등록한 신고할 때 뭘 가져오라고?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한다. 그죠? 설정 방법은 1번 보증보험 밑줄. 넷째 줄 뒤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격 있나요? 보증보험에서 넷째 줄 뒤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 그런 말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누구를 위한? 타인입니다. 거래 당사자를 위한 제도지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니은에 보증 공제 있죠. 공제 밑줄 하시고 넷째 줄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어떤 성격? 보증 보험적 성격. 각각 나왔으니까 보증보험은 누구를 위한?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고 공제는 어떤 성격? 보증보험적 성격이니까 결국 공제제도나 보증보험은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타인, 당사자 보호 취지다.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 공제제도는 보증보험적 성격. 그렇게 구분해서 익혀 두시고 넘기시고. 동그라미 3번의 설정 금액은 기억에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최소 얼마? 1억. 법인은 주사무소 얼마?
2억.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얼마? 1억 이상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분사무소를 2개 둔다.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금액 얼마? 4억. 5번째 줄 있죠. 디귿의 지역농협 밑줄 하시고 업무 개시 전에 보장금액 얼마?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공동사무소는 일 같이 하자고 합친 거죠. 의무와 책임은 각각 부담한다 했죠. 개업 공인중개사 구성, 개업 공인중개사별 각각 부담. 3번에 보정 설정 신고 땡땡 하시고 반드시 설정은 반드시 해야 되죠. 더하기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적으시고 설정은 반드시 하는데 신고는 원칙인데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1번 개설 등록한 때는 다시 밑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뭐예요? 보정 설정이죠. 보정을 설정한 후 증명서를 갖춰 등록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원칙은 신고 의무가 있죠. 넷째 줄 뒤에 다만 동그라미 다만 예외로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줄이면 즉 누가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 뭐만 신고만 생략할 수 있다. 원칙은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증서나 공제증서 사본 가지고 등록관청에 직접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인 보증기관이 보증 설정했습니다라고 등록관청에 팩스 넣어주면 등록관청은 알고 있다. 통보를 보증을 직접 해주면 등록관청에 사본이 들어가 있죠. 내가 직접 한 거와 똑같으니까 그때는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4번에 보증의 변경 및 재설정이 있죠.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증의 변경에서 둘째 줄 보증을 설정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보증을 밑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해지 후 변경입니까? 이미 설정한 보증은 두고 바꿔야 되죠.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 효력 기간 중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뒤에 4번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해지해야지. 해지 후 변경이 아니고 기간 중 변경이요. 맨 밑에 보증의 재설정도 둘째 줄 보증보험 공제 밑줄 보증보험 공제는 기간이 적용되죠. 1년 기간 있죠.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밑줄 기간 만료로 인하여 나오면 보증보험 공제고 다시 설정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셋째 줄 만료일까지 괄호.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춰 등록관에 신고한다. 그죠? 넘기시고 양가로 5번에 보증 관련사항 설명 교부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나오면 누구에게 중개가 완성된 때부터 거래 당사자까지 꼭 괄호를 묶으시고 짝꿍이요. 완성된 때 나오면 뒤에 꼭 붙는 말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뭐하고 설명하고입니다.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하여야 한다. 기출문제야. 설명은 해야 하나 교부할 의무는 없다. 설명도 하고 교부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뭘 설명할 것인가? 나중에 하죠. 보장 금액이 얼마입니다. 내가 가입한 기관 2번의 뒤에 끝에 기관이 뭐이고 그 기관의 소재지가 어디입니다. 기관 및 소재지 니은 1, 2, 3번 보는 거예요. 동그라미 금액 밑줄 2번의 끝에 기관 및 소재지 언제까지입니다. 기간 그 항목을 누구한테 설명하고 4번 복사해주거나 전자문서고 밑에 6번에 공탁금 회수시한 있죠. 1번에 공탁금은 사망 폐업하여도 몇 년간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옆에 페이지 7번 보증금의 지급 있죠. 박스 밑에 1번 보증금 지급 청구 시 첨부 서류의 타이틀 밑줄. 자, 보증기관의 배상 청구하러 가죠. 청구할 때 서류 가져가야지. 내가 이만큼 손해입었습니다 하는 걸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라고. 그 서류가 뭐인가?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그 다음 밑줄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고 싶다. 그 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보증기관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뒤에 넷째 줄에 보증기관에 배상금 지급 청구해야죠. 그럼 보증기관에 지급 청구를 할 때 서류 가져오라고. 둘째 줄에 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 판결문 4번 이에 준하는 서류. 배상금 지급 청구가 하니까 내가 입은 손해가 이만큼입니다라고 배상액이 적혀있는 합의서, 조서나 판결문 가져간다 그 말입니다. 보증관계 증서를 첨부합니까? 공제증서나 보증보험 증서, 공탁증서 4번 가져갑니까? 이거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보증관계 증서 4번은 당사자의 교부하는 서류고, 보증기관에 배상금 청구를 할 때는 내가 입은 손해액이 적혀있는 서류 가져가야지. 보증관계 증서는 보증보험회사 갈 때 보증보험 증서 가져가면 웃길 거 아니에요. 네가 보증보험 가입한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거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배상해 줄 테니까 액이 적혀있는, 손해배상 액이 적혀있는 서류 가져오라고. 그게 뭐라고요? 합의서나 조서나 판결문이다 그 말입니다. 보증관계 증서 첨부하면 안 돼요. 그럼 2번 지급금액 있죠. 1번 지급금액에서 보증기관 밑줄에 보세요. 보증기관은 얼마만큼 배상 책임이 있는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밑줄. 1억 설정했다면 1억 한도로 하고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 하나요. 그러면 1억 설정했는데 1억 2천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보증기간은 얼마만큼만? 1억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럼 한도 초과하는 것은 더 이상 보증기간에 청구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건 누구한테? 개업 공인에서 별도 청구해야 되겠죠. 밑에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보증기관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 책임이 있고, 그러나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보증 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 입었다. 초과하는 것은 더 이상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밑에 당연히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 배상을 한 보증기관은 배상 책임이 있는 누구한테? 이건 앞에 배우셨어요. 고용인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되었다. 그러면 당사자는 고용인에 청구할 수도 있고, 간주 규정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럼 보증기관이 배상했죠. 배상한 만큼 누구에게? 보증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에게? 고용인이 각각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보증기관은 누구한테 구상권 행사해요? 동그라미 3번에 보증기관의 구상권 밑줄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보증보험 공제 기관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4번 재가입 및 보전 밑줄하시고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했다. 손 씻고 15일. 손해배상했다 나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1년 보장받는 기간 때 한 건 배상되면 끝났죠.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 끊으시고, 공탁금은 빠져나가서 최소 금액이 안 되면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하고? 보전해야 한다. 넘기시면 제재가 있죠. 임의적 등록 취소만 밑줄해 보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다음 밑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예요? 보증 설정이죠.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 말은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인장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것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상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 밑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확인 설명은 500만 원 그랬죠? 총계 완성된 때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옆에 문제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의 보장 밑줄 틀린 것 X.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업무 개시 전에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공탁이다. 맞죠? 2번 보증으로 공탁 사망 폐업 몇 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3번 보증으로 가입한 보증보험 공제 기간 만료 나오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맞죠? 4번 보증기관 밑줄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손 씻고 30일이 아니고 15일. 법인은 분사무소 쓸 때마다 1억 이상 추가를 한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175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제도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기본 취지는 알고 계셔야 돼. 자 보세요. 학개론 시간에 에스크로 들어보셨어요? 배웠어요? 에스크로 제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앞면에 있다. 에스크로 제도 어디서요? 여기 말고 개론책에서 보셨어요? 여기서 봤다고요? 11, 12월 달에? 그 11, 12월 달에 책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라 했어요. 학개론, 원래 학개론 제도입니다. 학개론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4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4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으면 당사자 계약했으면 계약 내용대로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고 등기 넘겨받으면 이행은 끝났죠.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계약한 경험이 없어요.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법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그럼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안전하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인 제3자에게 가서 우리가 매매 계약 4억 원에 합의했으니까 우리가 합의한 계약 내용대로 네가 제3자 지위에서 계약한 내용대로 이행을 대신 좀 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학개론 시간에 가시면 당사자가 에스크로업자 찾아가서 일을 맡기는 것을 에스크로 개설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설한다 그 말은 에스크로업자가 하는 일은 계약 내용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뭐만 대신해 준다. 이행만 대신해 준 사람을 에스크로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행을 안전하게 제3자가 대행해 주려면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이 원래는 매도인에게 직접 통장에 계약금 넣고 잔금 넣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돈을 직접 넣어버리면 야가 이중 매매해버리면 안전하게 이행을 완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크로업자가 하는 가장 기본이 거래 계약과 관련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에스크로업자 자기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통장 만들어서 거래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중도금을, 잔금을 에스크로업자 자기 명의로 예치를 해줘요. 은행에다가 통장 만들어서. 그럼 야는 돈을 맡기면 야는 등기 필증 같은 거 지가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중매매에서 넘겨버리면 안 되니까 계약 관련 서류도 여기 맡긴다고. 서류 관리해주는 사람이 에스크로업자예요. 그러면 돈도 여기 에스크로업자 통장에 들어오고 서류도 다 가지고 있죠. 그럼 부동산 매매 목적물 부동산 안에 압류, 감류, 건저당권처럼 각종 등기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압류, 감류, 건저당권, 채권액이 다 1억, 2억 정도 있다. 이건 누가 진 빚이요? 매도인이 갚을 빚이죠. 민법으로 표현하면 소유권 이전할 때는 부담이 없는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넘겨야지. 그러면 에스크로업자 하는 일이 어차피 네가
받아갈 사업 중에서 네가 진 빚이 여기 있으니까 에스크롭자는 이거 부동산상의 여러 권리나 등기를 부동산상의 위험이라 해요. 위험을 누가 제거하고 에스크롭자 자기 통장에 지금 4억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대신 빚을 갚고 위험을 제거해요. 빚을 다 갚았죠 지금. 그 다음에 서류도 여기 관리하고 있죠.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주고 이제 이행 완료되었죠. 남은 돈 2억 원을 여기 주고 일정에 수수료 받는 사람이 에스크롭자예요. 좋은 제도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제도인데 15회 때 전인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에 땅이 크니까 이거 미국의 외국에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 국내에 들어와서 에스크로 제도를 한번 도입하려고 부동산에 소개를 했어요. 부동산 하고 있다. 그럼 이 제도를 개업 공인인사 네가 매매 계약 중개했다면 손님한테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돈을 나한테 맡기시죠. 이렇게 이야기 하겠나요 안 하겠나요? 관행적으로 빨리 계약 쓰고 보수받고 정리할 목적이지. 계약 체결 후에 이건 지금 계약 체결 과정입니까? 계약 체결 후요? 계약은 다 끝났다고. 끝난 다음에 체결 후 이행 과정에 이행을 대행하니까 중개가 끝난 다음 아니요. 관행 부동산을 소개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더라는 거지. 그 법을 한 개 만들려고 했는데 무산됐어요. 그 전까지는 에스크로 제도가 시험에 간혹 나왔다고 학개론 시험에. 그걸 따온 게 지금 보세요. 여기 이제 에스크로 제도, 에스크로부터 자리에 개업 공인 중에서 넣어서 이해하시면 돼. 개업 공인인수는 계약 당사자 아니죠? 제3자 지위에서 중개해서 4억 원의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고. 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럼 당사자 쌍방안 쳐놓고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다 했다. 그 말은 이미 손님하고 중개 계약했죠? 확인 설명했죠? 계약이 체결되어서 당사자 쌍방안 쳐놓고 마무리 작업 3가지 다 하고 보수도 다 받았다고. 자기가 할 중개 업무는 다 끝났죠? 그럼 계약 체결 후 업무는 중개행위다 아니다? 이행행위죠. 이행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관여하게 되면 그때는 객관적 사회통념상 중개행위 포함되죠. 관여를 안 해버리면 계약서 다 써주고 보수받아서 끝나버리면 딴데 이게 이행 과정에 관여 안 해버리면 개업공사 할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계약 체결 후 업무고 이행 업무는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은 줄 수가 없다고. 이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제3자 지위에서 계약을 안전하게 이행을 대행주는 사람 이게 에스크롭자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서 소개를 한다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계약 체결 후에 나의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사자가 직접 이행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일 다 끝났다는 거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될 수 있나 없나요?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되면 이미 계약령에 따라서 계약금이 들어가고 중도금이 들어가고 잔금이 매도인에게 직접 들어갔겠죠. 들어간 돈은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한 거래 계약과 관련한 돈을 받으면 자기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요? 아파트 팔고 이사갈 목적이면 딴 이사갈 동네 가서 계약금 넣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계획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시험에 나왔던 것이 거래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할 의무는 없죠.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이사갈 동네 가서 계약금, 아파트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넣고 해야 되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럼 이하가 계획대로 다 사용했죠. 야한테 매수인에게 등기가 넘어와야 이행 완료 아니야? 등기가 넘어오기 전에 소위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매매 계약이 103조 위반 등으로 사기강박 등으로 해제가 되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니하고 내하고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자 그 말 아니야? 원상 회복해야지. 그럼 야는 돈을 지금 받은 대로 다 썼잖아 지금. 그러면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데 다 사용한 다음에 돌려주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관여하는 거예요 이제. 의무사항은 아닌데 나의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이 사후에 이루어졌는데 계약 체결 후에 이행 과정에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네가 쓴 돈은 다시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임대차 계약이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가 발생된다.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되었죠. 그런데 다 사용한 다음이면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쉬워요. 이걸 안전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해요. 예?
그러면 개업 공인에서는 의무사는 아니지만 이행 과정에서 계약이 깨지면 네가 쓴 돈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네가 돈이 급하지 않으면 법에 정하고 있는 통장 명의자가 7사람이 있으니까 통장 명의자 7사람 중에 한 사람 명의 통장 만들어서 금융기관처럼 예치기관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하자고 맡깁시다 라고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은 될 수가 없죠. 지금 일을 하는 단계가 계약 체결 전이요 후요 후 업무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행 완료될 때까지 최소한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도 통장 명의자 7사람 중에서 한 사람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뭐 하자고 맡깁시다라고 권고할 수 있다. 요 제도요 지금. 거기 기본 취지를 에스크로우 제도가 뭐인지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보시면 제도적인 취지가 있고 넘겨보시면 176페이지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있죠. 예치 권고에서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밑줄 언제까지 완료가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이행만 동그라미 하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맞아요. 이미 계약서는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중개업 공인서 통해서 다 계약서는 다 끝난 다음이에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줄이면 계약금 등을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 병이 정하는 자의 명의 좀 이따가 예치 명의자가 7사람이 있고 그 사람 명의 중에 한 사람 명의 만들어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뭐 하자고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치 권고할 수 있다 나오면 시점을 물어요. 언제까지 맡기자고? 이행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면 안 된다고. 완료만 보고 오지 마시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해놓고 밑에 양가로 이번에 예치 대상하고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있죠. 예치 대상은 당사자가 합의한 만큼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다. 중도금까지만 예치합시다. 최대 잔금까지를 예치하죠. 권고하는 것이 반드시 잔금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계약금 등으로서 계약금, 중도금뿐만 아니고 잔금도 예치할 수 있는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계약금만 예치할 수도 있고 중도금까지만 예치할 수도 있고 잔금 모두를 예치하거나 이 중 하나만 예치할 수도 있다. 반드시 잔금까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이 조문을 물으면 반드시 묻는 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요? 당사자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당사자의 개입해서 돈을 관리해주는 이 사람 예치 명의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치 명의자를 꼭 물어요. 여기는 통장 명의자는 법에 정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요? 7사람이에요. 기업의 개업 공인에서도 당사자는 아니죠. 근데 소속 공인에서는 하면 안 돼요. 법에 정하고 있는 요 7사람 명의 중에서 한 사람 명의로 통장 만들어야지 개업 공인중개사를 확대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명의 하면 안 된다고.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자 시업 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의 뭘 보장하기 위해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계약금 등도 관리하고 서류 관리하는 전문회사 이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에스크롭자예요. 에스크롭자 그렇게 시험 안 나오니까 전문회사 나오면 에스크롭자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위에 예치 명의자 타이틀 동그라미 2번 있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 명의 되겠어요? 지금 통장 명의자가 에스크롭자 역할을 수행하니까 당사자 명의는 중립적인 제3자이죠. 시험은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 줄여서 거래 당사자 명의 X 적으시라고. 최근 시험에 법원 공탁기관이 있나요 없나요? 거기 없어요. 7사람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 암기를 이렇게 하시더만 개공은
신체 보전. 개업, 공인중개사, 공제사업자, 은행, 신탁업자, 재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개공은 신체 보전. 나중에 그렇게 암기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번 옆에 페이지. 예치 기한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치하자고요? 이행 완료입니다. 항상 완료 앞에 이행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행을 대행해 주는 것이 에스크로 제도이기 때문에 이행 완료될 때까지 그 정도 하시고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거 아니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뒤에 사전 수령하고 있는데 요건 3, 4월 달에 합시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규정이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치 명의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예치 업무는 언제까지 한다고? 이행 완료될 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원칙은 아니고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임의사항일 뿐이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가 반드시 되기도 하고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것이 179페이지 금쟁이 있죠. 금쟁이 박스에 법조 몇 조? 33조 금쟁이 밑줄 하시고 1항 개업 공인중개사 등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면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죠. 등은 다음 각 호. 호가 뭐예요? 아르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 그걸 호라 했죠. 작년에 30배 시험까지는 7호까지밖에 없었는데 올해 시험에 8, 9호 추가되었고 밑에 2항도 있나 없나요? 2항에서 다시 1, 2, 3, 4 넘기시면 5호 또 있죠. 추가 내용이 8, 9호부터 해서 7까지가 추가되었다고 시험에는 반드시 나와요. 올해는. 자, 그러면 일단 1항하고 2항하고 다른 내용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 다시 앞 페이지 179페이지 그것만 읽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33조 보시면 금쟁이 있죠. 1항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 몇 가지? 9가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돼 있죠. 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에 다만이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땡땡 예외 없다 적으시고 9가지 행위를 했다면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 강행 규정이다 그 말입니다. 8호 9호 체크하시고 밑에 하단에 2항 있나요? 2항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언제부터 시행? 2월 21일부터 시행. 위에 8호 9호도 언제부터 시행? 2월 20일. 어쨌든 이번 달에 시행되지만 시험 범위에 꼭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거만 이해를 하시고 목차만 적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내용이 갈수록 어려워집니까? 어째요? 지금 앞에요. 총칙 부분의 용어만 정확하게 잡으면 용어 정의할 때 추상적인 개념 그거 할 때 좀 어렵지. 뒤에는 함정만 탁탁탁 체크하시면 돼. 앞부분은 용어 정의부터 해서 고용인까지 이해가 안 되시면 뒷부분도 좀 힘들어요. 자 보세요. 지금 33조는 작년까지는 33조 해서 1항, 2항 구분이 없이 그냥 7호까지 밖에 없었어요. 그럼 지금 일단 개정법이니까 33조에 있는 금쟁이 규정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는데 1항하고 2항을 구분하시라고 하면 1항은 누구는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몇 가지가 있고 9가지가 있죠. 9가지 행위는 누구에게 금지하겠다고? 개업, 공인사 등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이 1항, 9호까지. 그럼 2항은 이번에 추가되는데 개업, 공인사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뭐요? 방해한 자가 2항의 규제 대상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33조 처벌 대상이다. 이다는 거예요.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먼저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방해한 자가 처벌 대상이고, 이랑 9가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니까 부동산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 정년시험처럼 개업 공인중개사도 등 맞죠?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죠? 중개보조원도 있죠? 법인이면 누가 있어요? 사원, 임원 전체를 표현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 아니야. 그 작년에 사원도 금쟁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원도 금쟁이 하면 걸린다 그 말이죠. 보조원도 금쟁이 하면 걸린다고. 크게는 1항 적용 대상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 2항 5가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가 규제 대상이다. 그렇게 일단 구분하셔야 돼. 쉬었다가 이거 정리합시다.